지금 이재명 당대표 뭐 네. 어대명이든 확대명이든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언론에서는 너무 이재명계만 지도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새 출발은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당원이시죠? 네네. 산뜻합니까? 아니면 뭐 걱정할 만한 면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한 면은 어쨌건 이재명 의원께서 대선 후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대선 때 약자에 대한 아주 선명한 입장 그리고 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권리당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로 에너지가 더 모였기 때문에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편 있고요. 당대표로서? 네네. 근데 좀 다르게는 사실은 민주당에는 한 사람만 있어서 되진 않습니다. 그럼요. 여러 잠재적 대선 후보자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당권 경쟁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 대선 후보자들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죠. 네. 근데 그 면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항할 만한 그런 사람이 좀 없었구나는 걸 현재적 시점에서는 네. 그걸 확인했던 게 아닌가. 그건 여전히 민주당의 과제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당대표라는 유력한 인사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만약 이재명 당대표만 도드라지고 다른 분들이 뭐 약진하지 못한다면 대선 때도 민주당 경선 좀 심심하게 진행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활기도 잃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고요. 네. 관전하시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재미가 없었죠. 재미없었다. 너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결론이 거예요. 뻔한 그 스토리여가지고 어차피냐 재미는 좀 아니면 확실히냐 둘 중에 하나.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어느 계파가 그 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네. 그걸 뭐 나쁘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계파 간의 싸움도 언제나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 조금 재밌었던 것 그리고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꼈는 포인트는 그런 것이죠. 계파 간의 싸움이 더 이상은 그냥 말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나름의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였다라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이 뭐 욕설 플랫폼이라는 뭐 오명을 썼던 그 당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계파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겠다라는 것처럼 들렸고 전당원 투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도화를 시키려고 했고 이게 말하자면은 전당대회 전에 이런 식으로 특정 계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 변경이 되는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재명 의원의 1위나 사당화 이런 문제가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자꾸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이재명 의원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 계파 싸움을 넘어서 이것을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자체는 제가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 말씀도 잘해주셔서 그런지 빵톡이라고요. 평화방송에 샵 1053 김남숙 안젤라님이 국민의힘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낫구나. 이게 칭찬인데 칭찬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이경희 마리아님은 좋은 뉴스, 속 시원한 뉴스, 사이다 뉴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표 취임 수락연설 뭐 하면서 영수회담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건가요? 일단 뭐 전화 통화를 추가로 하셨는데 네네, 어제 어제 했죠. 했죠. 근데 네. 이제 그 뉘앙스가 좀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 네. 측에서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렇고 국민의힘 그 쪽에서는 일단은 여당의 대표가 좀 서게 되면 그러니까 여당이 안정화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네. 달리 말하면 지금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렇죠. 뉘앙스로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이것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좀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는데 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투샷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대표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서 있는 모습이 다소 이재명 대표에게 좀 이익이 더 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야당과 협치한다는 이미지를 거의 쌓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 이견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때도 그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도 그랬고 그냥 그 정책에 대한 이견을 넘어서 국회가 무시되었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그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네, 있다. 그러니까 아주 네.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소통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에 기자들도 만나고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은 소통하지만 실제로 거대 야당이라고 공격은 하면서 그 야당이 대표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제대로 열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둘 네. 다에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지금 대통령실 반응은 거부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만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세요? 저는 일단 명목상으로 거부하면 거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거부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거부냐 아니면 만나자는 뜻이 강한 거냐 어떻게 해석하시냐? 저는 실질적으로는 좀 네, 이렇게 미루고 거부다.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 위원장님은 어, 면담을 거부한 거죠? 아니면 만나겠다고 한 겁니까? 이재명 의원을 만나겠다라는 명제는 참인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여야 그런데 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안 만난다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만나는 건 맞고, 네. 근데 그 방식이 영수회담이라는 1대1 독대는 아닐 거다라는 네, 것이 네.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러면 만남은 맞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만남이 다르다. 그렇죠. 근데 뭐 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신다 그러면 이재명 네. 의원께서 그 얼마든지 받으시겠죠. 굳이 네. 대통령은 1대1을 만나야 된다라는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네. 대통령을 만나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 그러면. 네. 아니 이런 쟁점은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정권마다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네. 쟁점이었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들이 들어올 때 어느 선까지 들어오느냐, 그렇죠. 원내 정당은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럼 정의당 들어오냐, 뭐 기본소득당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쟁점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하여튼 만남은 서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남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공통 공약이라도 좀 먼저 해보자라고 했던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던 거죠. 그런 그렇죠. 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죠. 그렇죠. 네. 대선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 대선 공통공약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쨌건 지금 그 행정부의 수장과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수장이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약속했던 약속 중에 공통으로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싶고 그런 게 이제 뭔가 정치가 되게 잘 협력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일단은 싶습니다. 양당이 말은 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가요? 김 아무래도 위원장님.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 네. 지금 거대 두 정당이 합의를 하면 뭐 추진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현안이 갈리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이때 좀 반영이 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건 뭐 네, 네. 민주당도 이제 노력해야 그렇죠. 될 예산 부분이고.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 거. 네,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좋은 시기이네요.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다는데요. 김재섭 위원장님이 헬스부 장관이라는 게 뭐 관련 하여튼 그렇다 치고 권 위원님은 어떤 장관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답니다. 장관 하고 싶으세요? 네. 문맥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네네네. 네. 저는 김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김 위원장님 그냥 헬스부 장관으로 끝냈고요. 저는 권 사실은 위원님은, 그 네. 주거 관련한 활동을 오래 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요런 맥락은 아닌데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지금 해봤어요. 원희룡 장관이 네. 맡고 계신데 원 장관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관을 해보신다면 농담이나 진담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이런 게 진짜로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 장관이란 자리가 아니라 일이 중요한 거죠.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과 건강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네.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네, 네. 큰데 우리까지는 아직은 그냥 뭐 선택의 문제, 여가의 네, 문제, 네. 뭐 흥미의 문제 이렇게로 좀 치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노령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라든지 개인의 어떤 의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텐데 사실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개인들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를 네, 만들어주는 네,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예방의학이라든지 예방 뭐 보건 이런 접근 방식들이 정책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지금쯤 우리가 어떤 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고비용화된 사회를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뭐 5,000보인가 10,000보. 요새는 다 스마트한 세상이니까 네. 이상을 걸으면 건강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제도가 좋네요. 있대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면 많이 걷고 그쵸. 그다음에 걸으려면 걸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네. 그래도 산이나 강이나 이제 사람들 다닐 만한 또 아침 저녁 한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걷고 그러셔 그렇죠. 뛰고 이런 걸 그렇죠.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주면 사실 국민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조금만 있겠네요. 그렇게 네. 촉진을 해줘도 네. 예산상으로도 크게 비용이 아닐 테고 그렇죠. 시민 차원에서는 되게 큰 동기가 될 텐데. 아니 건강보험도 아끼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기업들도 예를 들면 유료 건강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을 하면 사보험에서도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네. 계속 인센티브들을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그러니까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건강 정책을 설계하진 않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그 건강도시 서울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스마트워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보급하고 이런 건 있는데 아직은 시범적으로만 도입된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가 네, 네. 그 의료 전공자는 아니지만 해본다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의료 있습니다. 아니어도 보건복지부가 뭐 의사가 하는 일은 뭐 아주 드물게 있는 거고요. 근데 네. 복지가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사회복지 전문가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분들이 장관들을 하면 그만큼 달라질 것 같고요.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쉽습니다. 아주 저 스마트한 두 분의 청년 정치인들하고 대화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청취자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마음으로 우리 전 비대위원부터 네. 지금 정치에서 좀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고 또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뭐 난맥상이 있다든지 또는 뭐 내용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약간 좀 거시적인 것이 좀 최근에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민주화 세대의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와의 싸움에서 적을 상정하고 적을 정말로 짓밟고 이겨내는 것이 동료를 지키는 것이자 정의로운 일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쪽하고 싸워서 네, 이겨야 되는. 네. 근데 지금의 정치 환경은 그렇게 정적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주거 문제만 해도 주거 문제를 아주 만드는 아주 악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산을 좀 모아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정도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주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고 근데 되려 지금 양당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그 적을 이겨내는 것에 에너지가 훨씬 더 큰 상태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요즘 좀 그게 우려스럽고 이 큰 흐름을 어떻게 바꿀 건가가 개인적인 좀 네. 과제여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권지웅 위원은 민주당 당원이지만 양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그런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네. 그런 그런 면에서 에너지가- 일종의 정치의 패러다임 같은 걸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근데 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고 네. 예를 들면은 정책의 패러다임은 보수 정당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진보 정당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축을 정해 놓으면 그 밖의 의견들을 묵살하거나 내지는 저 사람은 프락지야, 쟤는 좌파야 아이고. 또는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좌표가 찍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론이 상실되는 방식. 그러다 보면은 뭐 다수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수가 저쪽이 뭐 하는 얘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제가 뭐 그 가운데서 역적이 되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당이 좀 토론하고 뭐 중간에 있는 지대들이 자꾸 넓어져야 우리 정치도 좀 건강해질 텐데 네.
뭐 이런 경제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정치 내에서의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소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언론 환경이라든지 유튜브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더 부채질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두 싶습니다. 분이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총량으로 많아지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청취자들은 저희 방송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힘에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성찰할 거 성찰하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영수회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또 어떤 분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잘 끌어안고 인적 쇄신해야 된다. 권지웅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환영합니다. 앞서는 또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네, 장관 꼭 하시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